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가천대학교의 10대 매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천대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대학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BBC는 뭐의 약자냐? 바이오로직스, 배터리, 반도체, 칩스. 그래서 BBC를 우리는 특성화를 우리 대학으로는 첨단으로 하겠다. 교수님들의 연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분은 실패를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수 있겠죠. 총장님께서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수없이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서 이게 이루어낸 성과고 전설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총장님을 챗GPT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왕으로 키우는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후에 여러분들 대학인 가천대학은 더 발전돼 있을 것이다. 졸업 후에 더 큰 자긍심을 안겨주는 대학이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한층 더 깊어지는 대학이다.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좀 생기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천대학교 지성학 교양 강좌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은 손정욱이라고 합니다. 예,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지성학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현장에는 지금 25명의 서포터즈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는 지금 무려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기대되시죠? 네, 저도 항상 학기 초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요즘에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또 가을이 오는 것 같아서 그 설레임이 또 2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우리 지성학의 첫 번째 강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 가천대학교의 윤원중 부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윤원중 부총장님께서는 가천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이시고요. 또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그리고 연구처장 등을 역임을 하셨고, 특히 올해로 임용하신 지 30년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천대학교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도 윤원중 부총장님 굉장히 탁월한 강연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가천대학교만의 어떤 혁신적인 비전과 통찰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학생들은 부총장님 강연 중에 많은 질문들 올려주시면 이따 Q&A 시간에 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윤원중 부총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총장 윤원중입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명품 교양 강의인 지성학에서 첫 번째로 제가 이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된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매 학기 이 지성학 강의를 첫 번째로 맡아서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총장님께서 저보고 우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도 대학
학교 학생으로서 대학 생활도 해봤고 또 오랫동안 교수를 지내보고 그랬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대학의 본부에서 하는 일을 학생들한테 소개해주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매 학기 1000명씩 할 수 있다면 4년 동안 계속하면 한 8000명하고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학의 소속감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가천대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또 처음으로 지금 그동안 우리 대학이 해왔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지금 성과는 어떻게 내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거를 일반적으로 아주 장구한 내용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천대학교의 10대 매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과, 그 다음에 계획,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천대학교에서 10가지의 커다란 매력이 있는데 이 매력은 다른 대학에서 아무도 쫓아할 수 없는 10가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다 오픈이 돼서 다른 대학도 이 중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한번 흉내내 볼 수 있는 것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관전 포인트로 다른 대학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10대 매력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길래 총장님이라고 하는 대단한 총장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십니다. 총장님께서 무려 지금 한 23년 정도의 총장으로서 대학을 이끌고 계신데, 많은 대학은요,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4년에 한 번씩 총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것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MIT, 스탠퍼드 이렇게 훌륭한 대학들 전부 다 제일 성장했던 거는 어떤 스타 총장이 계시면서 그 대학을 이끌어서 대학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도약을 하고 발전을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은 이길래 총장님이라는 분이 지속 가능하게 학교를 이끌어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분이 꼽는 가천대학 그러면 스타 총장 이길래 총장이 계시다. 아마 저도 대학 다닐 때 총장이 어떤 분이셨는지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이름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대학생들이 자기네 총장님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잘. 근데 우리 총장님은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다른 대학의 교수들, 다른 대학의 학생들조차도 모두 다 아시는 그 스타 총장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대학의 굉장히 큰 이 넘버원의 어찌 보면 우리 대학의 특이점이고 매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와이의 가천 글로벌 센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도 하와이를 평생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는데 대부분이 언제 가냐면 신혼여행 때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하와이를 와이키키 해변 쪽으로 쫙 들어가다 보면은 큰 명품관이 있는데 명품관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은 바닷가인데 오른쪽에 있는 호텔들이 굉장히 좋은 A급 호텔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투숙하는데 한 700~800불 정도 내야 되는 그런 아주 비싼 호텔이 있고, 그 왼쪽에 있는 블락은 조금 싸져요. 한 400~500불 하고, 한 블락을 더 가면은 더 싸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하와이 가천 글로벌 센터는 명품관에서 바닷가 쪽으로 돼 있는 최고의 위치에 이 하와이 가천 글로벌을 갖고 있다. 우리 이 글로벌 센터를 어떻게 우리가 보유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총장님께서 골프 치러 이제 여름에 잠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골프도 치시고 해변가를 이제 매일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벌써 그게 2010년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흘렀죠. 보시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배구를 하고 노는데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중국 학생인데 여기 한마디로 해서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연수 프로그램을 해서 어학도 배우고 문화도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디 가서 제일 여기를 같이 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총장께서는 여러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여기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바로 학교에다 연락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이걸 가능하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를 정도라. 그래서 별로 안 된다는 얘기가 없으면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골프 안 치시고 계속 다니시면서 집을 구해가지고 오늘의 우리 글로벌 센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부총장으로 가서 거기를 다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가는, 세계에 아마 전 세계에 이 와이키키 같이 좋은 위치에 글로벌 센터를 갖고 있는 대학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행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아직 글로벌 센터를 가보지 않은 분들은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천대역이, 여러분들 서울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서울대역은 서울대학에 있지 않습니다. 이대역 어디 있습니까? 이대역 있지 않아요. 가천대역은 어디 있어요? 가천대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는 지금같이 학교를 이게 뚫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서 학교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총장님께서 보시니까 요거 한 7, 8m만 뚫으면 이게 바로 학교로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가능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총장님의 특징이, 너희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허락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다 줘봐. 그랬더니 한 14명 정도 되는 조직이 다 사인을 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그 모든 분들을 다 만나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공사하려고 들으니까 굴착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동 때문에. 그래서 지금 땅굴 파듯이 하루에 한 30cm씩 파가지고 결국은 완성을 해가지고 오늘의 가천대역이 만들어진 거다. 이게 우리 대학만이 갖고 있는 대단한 그런 우리 가천대역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천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 앞에 이제 우리 교수들, 직원 선생님들이 발전기금을 내셨어요. 근데 이 발전기금을 학교 운영비로 쓰기는 굉장히 아까운 거죠. 그래서 뭔가 학교의 상징이 되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젊은 학생들한테 꼭 해야 되는 거가 바로 무한도전이다. 그러니 무한대상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미대 교수님한테 이 조각하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한 10m짜리 갖고 오신 거예요. 야, 10m 갖고 우리 심볼이 되겠느냐. 20m로 키워라. 그랬더니 그거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연구를 해서 안 넘어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이 무한대상이고, 이 무한대상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모든 360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심볼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도 축제를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즐겁게,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우리 대학 본부가 생각하는 거는 즐거운 학생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본부는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 축제도 만들어서 우리 대학의 하나의
축제 문화 심볼로서 자리매김했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코코넷 스쿨이라고 하는 창업 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양현 회장이라고 하는 우리 동문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 네이버 만드신 이혜진, 또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하고 같이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전에 한 300억씩을 배당금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만들고 네이버를 만들고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이신 천양현 회장은 일본에서 코코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성공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께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우리 학교에 뭐를 해줬으면 좋겠냐. 근데 이분은 이제 학생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창업에 관련돼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잘 이걸 전수해줘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창업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를 희망을 했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학교에다가 이 돈이 이제 이거를 코코넷 스쿨 한 층을 만드는데 한 3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돈을 학교에다 주면 학교는 그 교육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가로 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분께서 아예 그러면 내가 다 건물을 지어서 만들어서 그냥 현물로 줄게요, 이렇게 해서 코코넷 스쿨이 완성이 됐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엔트리 캠프라고 해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 강화에 우리 별도의 또 캠퍼스를 갖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엔트리라고 하면 뭐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알기 위주의 교육에서 대학에 들어와서 해보고 돼보는 경험 위주의 교육으로의 전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전교생 4,000명한테 이 엔트리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학기제라고 하는,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지금은 3학년 학생들은 이제 피학기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한 학기가 16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주 동안의 모든 교과 과정을 다 끝내고 4주 동안 오로지 프로젝트만 하는 그런 학기를 만들었죠. 맨 처음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뭐 한 50가지의 반대를 있었던 거를 우리 본부가 하나하나 안 되는 거를 해결을 하면서 이거를 했고, 지금은 굉장히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에서의 시그니처 강좌로 이 피학기를 하고 있고, 어떤 목표로 이걸 하느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나중에 면접관이 뭐를 해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피학기 때 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고, 이걸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면은 굉장히 취업할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피학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 하면은 상징같이 이 무당의 버스를 여러분들 떠오를 수 있겠죠. 이 무당의 버스 학생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거고, 이 무당의 버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대학에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대학들 다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교수님들이 뭐 이런 이유에서 안 된다, 뭐 위험하다.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이 무당회를 이제 활용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대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명품 강의 지성학을 하게 된 것도 우리 대학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가지의 우리 대학의 매력 중에서 과연 다른 대학이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강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가천대학은 어떤 부분이 다른 대학하고 차별점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우리 대학이 얼마만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어서 가천대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대학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은 들어올 때보다 나올 때 분명히 좋은 대학이 돼 있는 거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후배들도 그런 걸 계속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학 총장님들한테 이제 설문을 대학신문에서 드렸어요. 그 대학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돌렸더니 세 가지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세 가지를 찝으셨어요. 총장들이요. 첫 번째로는 재정 지원 사업.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그 돈을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총장들의 미션이고, 또 두 번째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신입생 모집을 어떻게 하고 학과를 어떻게 충원을 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공통점은 한마디로 다 돈입니다. 왜? 이 대학의 본부도 교수들이라든가 우리 대학 본부도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해야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대학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고 학생들한테 자긍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총장은 그 업무를 굉장히 잘한 거. 또 총장의 그 미션뿐만이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이 잘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을 예를 들어서 100을 냈다고 했을 때 학생들 1인당 교육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온 게 100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0을 썼다.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1인당 교육비는 180이 되겠죠. 그죠? 교육비 환원율로 볼 때는 180%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이 등록금 낸 거 대비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는 그 대학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사업, 뭐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모든 대학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정원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오는 거, 정원은 교육부가 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도권에 있죠. 수도권에 인구가 늘어나는 걸 우려해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다가는 대학이 첨단학과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교육부의 우려로 정원을 처음으로 20년 만에 줬는데, 그 많은 대학들, 지금 이 수도권 대학들, 잘 나가는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학이 전국에서 1등 했어요. 정부 정원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592명인데 등록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으면은, 그죠? 맨 첫 해는 5억이 되겠죠. 5억 9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2학년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더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1위를 했다 하는 거고, 우리 대학은 BBC라고 하는 특성화를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BBC는 뭐의 약자냐? 첫 번째 B는 바이오로직스, 우리 메디컬 캠퍼스에 있는 바이오로직스. 두 번째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죠? 그게 이제 배터리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거는 반도체 칩스 해서 반도체 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BBC를 우리는 특성화를 우리 대학으로는 첨단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에는 정원 우리가 100명을 확보를 했고,
또 배터리에서 200명, 반도체에서는 무려 400명을 확보해서 이렇게 많은 정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과연 이 반도체 이렇게 정원을 많이 가지고 간 거가 우리한테, 우리 대학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공장이 하나 지어지면요, 한 10,000명 정도의 그 종업원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이 연 400명씩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5개 공장에서 5,000명 중에 우리 학생 수가 전국에서 제일 삼성전자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대학, 또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요. 배터리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태까지는 취업에 대한 양적인 거 70%를 가느냐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그러한 양적인 것보다는 취업의 질적으로 대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대학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앞으로 반도체 대학으로 이거를 특성화시켜서 가겠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홍익대학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미래가 유명하죠. 마찬가지로 가천대학 그러면은 아마도 앞으로 한 가까운 미래에 반도체 대학이 거기 유명한 대학이야, 이렇게 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새로운 첨단 분야를 우리가 육성하고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 그 등록금을 여기다가 투입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을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수주를 해서 이 모든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자랑하고 싶다, 우리 대학이 이런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거고요. 바이오로직스에서는 한 80억,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한 250억,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에서 한 450억, 그래서 총 789억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 돈으로 이 BBC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구축을 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수주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이제 정부가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예산이 별로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큰 사업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우리 대학은 딱 분야별로 전국에서 한 개씩 그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가 선정됐냐면 배터리 산업에서 가천대학교,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선정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이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요로 하는 분석 장비 중에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현미경 한 대에 80억 정도 합니다. 그 과제를 우리가 수주해서 전국 통틀어서 제일 좋은 전자현미경을 갖는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 그래서 올해 수주한 내용만 약 233억을 수주를 해서 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 대학이 요새 엄청나게 잘하는데 얼마큼 잘하는지 궁금해서 평가팀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 첨단 분야에서 우리 대학이 수주한 내용과 다른 대학과를 한번 비교해서,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천대학교, 이동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 성균관대학, 포항공대, 전남대, 부산대 이런 순서로 됐고, 우리가 이런 대학들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통틀어서 우리가 514억으로 전국에서 1등 했다. 그런 성과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결국은 그 번 돈은 뭐에다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싶은 것처럼 대학도 똑같습니다. 대학 본부와 모든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너무 좋다 하는 얘기고요. 교육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교육부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혁신 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 대학이 첫 해에 3년 전에 S등급을 받았고, 또 작년에도 S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S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3년 연속으로 S등급 받은 데를 또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서 3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교육혁신 지원 사업으로 S등급을 받았고, 이 규모는 111억 3천만 원으로 우리 학생 수 대비해서 또 S등급을 받으면 거기 비례해서 학생 수에 대비하는데, 우리 대학이 학생 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에서 1등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도약하고 좋은 명문 대학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대학인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의 연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수업을 하시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면은 그분들의 임무를 하는 겁니다. 대학 교수는 그것만이 아니고 수업뿐만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연구를 해서 연구한 내용을 다시 교육에다가 녹여 넣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게 교수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들이 우리 가천대학에 포진하고 있느냐, 또 그분들의 연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평가는 교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근데 우리 가천대학이 보시다시피 카이스트, 그다음에 포항공대, 울산 과학기술원 이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한 학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등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의 연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립대학 순위로는 7위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엄청난 연구력과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우수한 교수들을 보유한 대학의 학생들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이걸 소개를 드리고요. 또 교수들한테 연구를 많이 하려면 연구비를 많이 보유해야 됩니다. 연구비를 자기 월급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구하는데 실험도 해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학생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많은 돈이 소요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정부로부터 교수님들이 프로포잘을 잘 써서 선정돼서 그 돈을 받아다가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이 1,000억을 이미 넘어섰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을 지금 누르고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비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많이 쓰느냐? 우리 장학금 순위를 며칠 전에 이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장학금을 쓰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경희대학 다음으로 우리 대학이 장학금을 많이 쓰는 그런 대학이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재정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아주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의 학생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유학생은요, 정원 외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별도로 뽑아서 학교에다가 그 수익만큼을 우리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으니까 모든 대학들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서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학교 다니면은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죠. 이거는 우리 학생들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 대학이 요거는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공시가 됐는데, 우리 대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2등 했어요. 근데 요번에 9월 4일
4일 발표가 됐는데 우리 대학이 국내 대학 1위로 유학생이 제일 많은 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2등은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뒤에는 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그런 대학으로 선정됐다. 그럼 외국인 학생들은 뭐를 보고 가천대학을 오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여건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그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저 가천대학교의 세계적인 평가 등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1000등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부랴부랴 이제 이 세계 대학 평가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학 평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더라고 하는 대학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대학이 처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가야지만이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에 진입하면은 한 개를 줘가지고 그 점수 이상은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600등에서 800등 하는 대학 안에 들어갔고, 이건 국내 대학으로 볼 때는 한 19위에 해당되는 그런 대학 평가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비슷한 평가 중에 하나, 우리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평가는 그 대학이 얼마나 혁신을 잘하고 있느냐. 근데 혁신 제일 잘하는 대학으로는 요새 여러분들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대학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리조나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대학이 총장님이 엄청 오래 하고 계세요. 우리 대학처럼. 그 대학이 아리조나 스테이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 있는 에콜 포리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유펜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 MIT, 스탠퍼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대학이 전 세계에서 한 여기에 가담했던 평가가 한 1300개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61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쾌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우리 대학이 잘 가고 있는 대학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아까 중요한 그 대학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들 후배들이 지금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2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되면 이제 마감이 돼요. 우리 작년에 이 중에서 엄청난 성과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중앙일보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담당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죠. 진학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다 설문을 돌렸어요. 그 수도권에서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이 제일 발전할 것 같습니까?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은 대학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단연코 가천대학이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입학 상담 교수님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이러한 우리 대학의 위상을 지금 잘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작년에 우리 대학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숫자가 우리 대학에 진학했어요. 84,000명이, 대학 역사상 수시 모집에서 8만 명을 넘어본 대학은 가천대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84,000명이 지원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5만 명 하던 대학이 5만 9천 명, 7만 6천 명 하면서 2등까지 올라왔다가 3년 만에 8만 4천 명으로 드디어 1위에 등극을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기대됩니다. 이제 9월 12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9만 명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 또 수시 지원자 수는 당연히 뭐 아무래도 지금 성균관대학이 제일 저희들이 볼 때는 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균관대학을 누르고 우리가 수시 1위로 등극하는 거를 9월 12일 날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홈페이지 보면은 앞에 딱 나와요. 금요일 날 6시 땡 하면서 이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학이 관심 있는 최고의 분야는 뭘까? 또 총장님들이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대학이 관심 있는 거, 총장님이 관심 있는 거 일치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라는 표현보다는 자랑스럽게도가 맞겠죠. 자랑스럽게도 재정지원 사업 전국 1위, 외국인 유학생 전국 1위, 신입생 충원 전국 1위.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총장님, 이길래 총장이 짱이다, 또 가천대학이 짱이다 하는 거를 제가 이 수치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총장님은 여러분들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 알죠? 야구 역사가 200년 가까이 되는데 200년 역사상 제일 훌륭한 선수가 있다면 누구도 최근에 의심 없이 오탄이에요. 대학 총장들, 대학 역사 200년 동안에 제일 훌륭한 총장이 저희들은 이길래 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 총장께서 많은 업적을 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총장님을 그냥 자랑한다는 의미보다 가천대학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의 역사 중에서 97년도에 의과대학을 만들었어요. 우리 총장님, 여러분들 길병원이라고 하는 큰 대학병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병원이 수도권에 서울에 5대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세브란스, 연대죠,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아산병원, 현대에서 하는, 그 다음에 삼성에서 하는 삼성병원, 그 다음에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성모병원, 그 다음이 6번째가 우리 가천대학의 길병원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는데, 서울대학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세브란스는 선교소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아산병원, 삼성병원은 다 재벌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성모병원은 캐톨릭, 그죠? 캐톨릭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 이룬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길래 총장께서 길병원이라고 하는 6번째 제일 큰 병원을 본인이 자수성가를 통해서 조그만 산부인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룬 최고의 병원을, 6번째 되는 큰 병원을 우리 이길래 총장께서 이룬 거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길래 총장님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뭐 병원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니까 저분은 실패를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총장님께서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우리 학교는 그 상징물로 무한대상을 만들고 학생들한테 도전의식을 주고, 또 바람개비라고 하는 뭐 조금 희한한 거를 우리 상징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 총장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도전하고 힘들고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이거를 돌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한 거고요. 의과대학 하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만들어 주는데 다른 대학들 전부 다 의과대학에 선정됐어요. 웬만한 병원이. 근데 길병원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총장님께서 1년 동안을 진짜 불철주야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과대학이 41개를 만들어 줬는데 정부에서 41번째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본인이 영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학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서 발표하면 에이, 저 사람들은 2차 병원인데, 그죠?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병원이 돼야 3차 병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병원을 꼭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의대를 만드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우리 대학이 재단이 바뀌는 아주 어수선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그동안 평생 벌어오신 돈, 그 당시 IMF 시대에 218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그 재단에서 부도난 거를 다 메꿔주고 우리 학교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소프트 대학, 단과 대학을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IT 융합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AI 학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과 대학이고요. 뇌과학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인천의 병원 근처에 7.0 테슬라라고 하는 뇌 영상을 찍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1.74 테슬라라고 하는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뇌를 찍을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우리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뇌과학 연구원을 이제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는 우리 대학이 1979년도에 대학하고 전문대학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대학이었는데, 2006년도에 대학으로 전문대학으로 가가지고는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 대학을 두 개를 통합을 하게 됐죠. 통합할 때 교수님들이 찬성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전문대학 교수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대학을 가느냐 이런 생각하고, 전문대학 교수들은 그래 통합하고 나면은 우리 혹시 자르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줄기차게 정말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통합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이런 발전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당뇨 연구원을 또 병원에서 만들어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런 뇌과학 연구원과 암당 연구원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대학이 약대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정원 30명으로 갈 수 있게끔 되는 쾌거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그 비전타워 연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하와이 교육원도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는 우리 경원대학교를 통합 경원대학교가 있었고, 저쪽에는 이제 가천의과학대학이라고 그래서 의과대학하고, 우리 대학에 의과대학이 있었죠. 그래서 의과대학과 그 다음에 또 의과학대학이라고 있었던 게, 그 통합되어 있었던 대학을 두 개를 통합해서 전무후무한 4개 대학을 통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통합이 갖는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회의 기업이건 뭐건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고는 발전의 한계가 있는 거죠. 4개 대학이 있다고 쳐봤을 때 여기 4개 대학에 모든 다 학생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무실도 4개가 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비용의 이게 로스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게 되면 비용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효과는, 수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많은 잉여 자금이 생기고, 이거를 다시 학생들한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총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보니까 좋은 대학의 10대 대학의 특징은 뭐냐, 다 의과대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총장님이 하는 4개 대학 중에 우리가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이걸 통합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통합한 게, 지금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이렇게 앞서서 했던 아까 1등 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가 통합이라고 하는 거가 토대가 돼서 우리 대학이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이 가천관을 만들고, 또 19년도에는 AI 학과를 만들고, 통합 22년도에 통합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실은 비전 선포를 했죠. 어떻게? 27년까지는 탑10 스쿨로 가겠다. 국내 10위 안에 되는 대학으로 가겠다. 또 32년까지는 글로벌 100로 100대 대학으로 가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불철주야 대학 본부와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중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반도체 교육원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여기 보시기에는 제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많은 역사를 설명했지만 각각의 하나하나를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서 이게 이루어낸 성과고, 이런 성과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 가천대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길래 총장님을 뭐라고 하나 했더니
봉사로 시작해서 이거는 뭐겠어요? 의사로서의 역할을 얘기하겠죠. 혁신으로 완성한,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완성한 현대 사회에 살아있는 가능성이다. 살아있는 한마디로 전설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총장님을 챗GPT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이제 우리 대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좀 생기시나요? 예,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더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해서 학교의 방향성에 잘 맞게 개인이 요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성장이 결국은 다 모여서 우리 대학의 큰 새로운 탑10 스쿨로 가고 100 대학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좀 귀담아 들으시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세상이 조금 바뀌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사실은 저는 그거를 이 세계의 큰 변혁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걸 다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일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으로는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 95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많은 닷컴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MS, 그다음에 뭐 구글, 뭐 이런 많은 닷컴 회사들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로 볼 때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게 이때 만들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한 14년이 흘러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또 산업적으로 뭐가 이제 유행을 했냐? 앱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스마트폰 자체를 만드는 애플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아주 희한할 정도로 95년도에서 14년이 흘러서 스마트폰이 나왔고 또 14년이 우연의 일치입니다. 14년이 되고 나서 뭐가 나왔느냐? 23년도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를 MS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95년도에는 뭐가 어떤 기기가 굉장히 잘 팔렸을까요? 당연히 컴퓨터가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다음 14년이 흐르고 나서는 뭐가 나왔겠어요? 스마트폰이 제품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팔렸겠죠. 그러면 이러한 컴퓨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클을 타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한번 사면 사람들이 한 3년, 4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많이 팔리게 되는 그 고점의 사이클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보통 한 4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다 들어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AI 시대가 열렸죠. AI 시대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를 이제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뭐 나노 기술이 발전해서 2나노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 필요로 하는 이 칩을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반도체 칩을 적층으로 쌓죠. 8단, 12단 이렇게 쌓는 반도체 칩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걸 만들어서 엔비디아 회사는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그 다음에 시총 1위인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산업도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40개월마다 사이클이 있어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양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이 업앤다운도 별로 타지 않는 그냥 지속적인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모두 다 AI가 모든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아까 제가 특성화 전략으로 BBC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BBC의 특징은 뭐냐면 기계과, 화공과, 법학과, 간호학과 이거 다 분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BBC는 다 제품입니다. 바이오로직스, 생물의약품, 배터리라고 하는 제품, 또 반도체 칩스라고 하는 제품, 제품으로 기술이 가고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AI를 모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 예를 들어서 간호학, 그 다음에 뭐 법학, 모든 분야에서 AI가 입혀져야 앞으로의 우리가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라,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부도 우리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이재명 정권에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AI를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자리 어마무시하게 AI 쪽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연구비, 뭐 정부 재정 지원, AI 쪽에 완전히 엄청난 금액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다행스럽게도 벌써 이런 AI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국내 최초로 2020년도에 AI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I 학과를 만들어서 벌써 졸업생이 벌써 2년 동안 배출이 돼서 AI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AI 교육을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저희 대학 본부에서 16학과에다가 AI를 전공에다가 집어넣는 거를 이미 진행이 됐고, 내년 3월부터는 모든 대학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목에는 AI를 활용하는 전공으로 다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대학 본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역량을 앞으로의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의 세상에서 반드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고, 우리 대학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IT 패스포트라고 해서 우리 가천대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교양에서 한 10학점 정도를 IT 패스포트라고 해서 IT 교육을 받았던 거를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이 IT 교육을 AI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IT 관련되어 있는 기초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 AI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AI라고 하는 거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정확하죠. AI는 거짓말 투성이에요.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를 필요로 하느냐? AI가 얘기해 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잘못된 거짓말인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전공 교육을 통해서 배양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도서관을 우리가 바로 이번 가을에 AI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학생은 뭐 AI를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어떤 학생은 공짜 버전만 이렇게 사용을 못해서 뭐 수업 시간에 이게 뭐 그 비용을 적게 해가지고 학점을 못 받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이 AI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히 도서관 가면은 충분히 AI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지금 우리들이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이 요새 어렵기 때문에 생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학과의 초격차를 유지하려고 지난 8월 말에 젊은 교수님들 100명을 알펜시아에서 우리가 모여서 AI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킬까 1박 2일로 컨퍼런스도 열고 교수들하고 서로 경진대회 비슷하게 조별로 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조별로 어떤
대학 교육에 AI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교수님들도 잘 모르는 새로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보면 처음에는 AI를 활용하고 융합하지만 3단계에서는 AI를 선도하는 그런 우리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거고요.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교육 과정을 혁신하고 교수법을 혁신하고 평가를 혁신하고 지원 인프라, 도서관 같은 거를 바꾸고, 그리고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AI는 거짓말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윤리적이고 또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되는 이런 교육들을 우리 대학은 앞으로 AI에 대한 교육을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혁신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학이 외국인 학생도 많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많아서 정말 이제 부자 학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부자 부모처럼 마치 대학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튼튼한 대학이 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적립금을 쌓으려고 대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육 공간을 더 잘 만들어 주기를 대학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저희들이 저기 산학협력관 거기를 싹 다 철거를 했고요. 이 신축 건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축 건물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신축 건물에 이 가천과는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죠. 이 새로 지어지는 신축 건물에는 자연 계열에 관련돼 있는 모든 전공 교과목이라든가 그거를 여기 가천관에 이 새로운 건물에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60개 되는 최고 시설의 강의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전공 수업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한 2년 정도 소요돼서 28년 3월부터는 새로운 건물에서 자연 계열, 공대, 바이오나노 대학, 뭐 이런 그다음에 반도체 대학 이런 수업들이 그 새로운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요. 멋있죠? 이 1층부터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강의실이 60개가 여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60개의 강의실이 배치가 될 거고, 에스컬레이터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그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2층에서 본 단면도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주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교수님들의 학회 같은 것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뭐 다른 대학들은 건물 새로 지어지면 연구소라든지 교수들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 강의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 하는 거고, 요 4층 이후부터는 이제 뭐 반도체 설계라든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염되지 않는 실험 같은 것이 아닌 단순하게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연구 대학원들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가면은 지상에 차들이 주차돼 있죠. 근데 우리 대학은 지금 요게 완성되면 지금 저 신규 주차장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게 지금 잔디광장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내년 안으로 26년도에 다 신규 주차장이 지하로 되고 거기는 잔디광장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모든 주차장이 이 가천관 앞쪽에 있는 쪽에는 주차를 한 대도 안 하는 그런 지상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지하 공간으로 주차장이 완성될 겁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안타까운 게, 학교는 이런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시설과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걸 활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그 정보를 잘 받지를 못해가지고 못하는 게 대학 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아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뭐
특히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에는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CPA라든지 법과대학 같은 학생들은 로스쿨에 진학을 한다든지, 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또 세무사, 그다음에 뭐 노무사,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고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베네핏을 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하게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호응이 조금 낮아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 가천 고시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고시관에 와서 이렇게 활용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수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돈 들여서 이런 고시를 준비하지 말고 학교에 이 고시관을 활용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아까 제가 가천 코코넛 스쿨 얘기했었죠. 우리 창업하는 학생들한테 창업을 어떻게 사실 준비하냐면요, 2학년,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전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공학을 해요. 그런데 나는 창업에 좀 관심이 있어. 내 아이템도 좋고 뭐 한번 해보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 이제 컴퓨터 공학 수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창업 학기제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은 오로지 창업에 관련돼 있는 교육만 받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팀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이 돼서 잘하는 팀은 결국은 창업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금도 지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고, 근데 그게 거기서 잘 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창업학기 한 거를 부전공으로 두고 다시 학과로 돌아와서 졸업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창업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우리가 학기제를 통해서 수료한 학생은 166명, 창업으로 진입한 학생은 103명,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은 87명, 또 창업팀에 선정된 팀은 15팀, 또 이런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단체의 돈, 또 우리 학교에서 주는 그런 창업,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코넛 스쿨의 회장이 또 30억을 내놨어요.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 이런 게 6팀이 있고, 또 1억 원 시드 투자 유치한 거를 3팀, 또 팁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정부 기관 중에서 잘 하는 팀한테 주는 거에 이렇게 선정돼서 이런 성과를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내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는 북블라, 마감히로우, 큐닷, 사운드엣 이런 4개의 회사들이 지금 돼서 굉장히 잘들 우리 학생들이 창업에 성공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큐닷이라고 하는 회사는 심지어는 매출을 이미 25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달성할 정도의 학생들이 만든 창업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가 이런 창업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창업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또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아까 제가 글로벌 센터, 요거는 옛날에는 3학년부터 보냈는데 이제는 2학년, 3학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1년에 6팀을 보내는, 6으로 나눠서 가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3주씩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4그룹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 또 장기로 가는 경우에 한 학기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6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와이 글로벌 센터에서 교육받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 가가지고 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를 좀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바로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12월 13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를 지금 기획하고 있느냐? 자, 수시로 이제 제가 얘기했죠. 84,000명이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수시 입학생이 한 800명 정도가 수시로 선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학교를 지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학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천대학하고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하고 두 개가 동시에 됐다. 근데 된 대학이 우리 학교 붙은 학생들이 동시에 된 학교가 에리카로 많이 간다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에리카가 우리보다 더 나은 대학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에리카에서 우리 학교로 더 많이 오면 우리 학교가 더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입시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붙은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의 진모습을 잘 보여주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오는 비율은 66%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 예비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12월 13일 날 하는데요. 붙은 학생들을 학부모들하고 다 우리 학교에 오게 해서 한번 우리의 강점을 보여주면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해서 한 80% 등록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막 붙으면 학생들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모든 준비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진도가 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예비 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우리 대학의 최고의 강점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리카나 당국대학 같은 데 가보시면 교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에 웬만한 집에서 거기 다니면서 그 학교에 등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는 뭐 심지어는 경기도 일대, 그 다음에 서울 통틀어서 다 하루에 한 4, 50분 정도면 우리는 교통이 좋아서 우리 학교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보고 꼭 너희들이 한번 그 학교를 가보고 지하철 타고 한번 실적 가서 그 학교를 보고 판단해라 하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또 보시면 시설을 보면 다른 대학 대비 우리 대학은 굉장히 정말 화려할 정도로 학교 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이 된다면 우리가 에리카도 누르고 당국대학도 누르고 조금 지나면은 숭실대학도 누르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하나 도장 깨기로 하나씩 다 눌러가면 우리 대학이 결과적으로는 탑10이 될 것이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럴 때 12월 13일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학회 일 같은 거, 학과 일을 하는 학생들은 이걸 지원을 좀 해주셔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이러한 행사 전에는 이렇게 되고 이제 선정되고 나서는 입학을 결정할 때까지 이런 시간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을 66%가 아니라 한 80% 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끌어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지하철역에서도 우리가 팬시하게 이렇게 잘 지금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오면은 기프트 박스도 주고 학부모들한테 선물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꼭 와보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철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 교수들이나 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왜 교수들은 우리 학생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학생이 왕이다 하는 표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학생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줄기차게 올해 20년 전부터 학생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학교가 학생을 왕처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1등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학이 학생들을 왕처럼 키울 수 있는 대학의 역량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자신 있게 걸고 학생들을 왕으로 키우는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천 회장이라는 분이 동문이죠. 이 분이 이제 우리 대학이 뭐 과거에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 나 가천대학교 출신입니다 하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학교가 막 발전하면서 이분도 너무 자랑스럽게 나 가천대 출신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총장님한테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온 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동문들이 보는 시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생을 뭐 왕과 그 다음에 여왕으로 키우는 그런 대학이다. 또 등록금 이상의 가치를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있는 대학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우리가 아주 참인 명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참인 명제는 뭐냐? 입학할 때보다 입학 후에 여러분들 대학인 가천대학은 더 발전돼 있을 것이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에게는 참인 명제다. 그래서 졸업 후에 더 큰 자긍심을 안겨주는 대학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한층 더 깊어지는 대학이다. 바로 이게 우리의 가천대학교다라고 동문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그다음에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의를 이제 거의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소속감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우리 학생. 예. 네, 가천대학교 학생으로서 애교심을 키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이다연입니다. 부총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쌓아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교류나 소통을 통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전환점이 있으셨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옛날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운동권 학생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학생들을 딱 이렇게 포섭을 해서 막 이게 정말 아주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막 이걸 했는데 제가 그 학생을 막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젊은 시절에 그 학생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우리 학생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던 그 젊었을 때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옛날 얘기지만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했던 일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 젊은 교수님들 8월 달에 만나서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교수님들하고 대학 본부하고는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거는 가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성공적으로 좋은 대학이 되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이 학교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거가 된다. 그러니 우리 교수님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좋은 대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대학 본부, 또 우리 학생들 다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해보자 하는 얘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아교육학과 재학 중인 차지연입니다. 네. PBC 분야인 특성화와 첨단학과 신설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총장님께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에 제가 강의 내용에도 약간 설명이 됐지만 그 과거에 우리 취업처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거는 취업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 70% 정도의 이제 근방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그것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취업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의 양은 그냥 뒤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공계열 학생들은 BBC 뭐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대기업 취업률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이고, 또 우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도 AI를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고급진 일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갔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아졌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사람이 하던 일들을 많은 거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게 앞으로 세상이 더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AI에게 친숙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약간은 굉장히 중요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탁하는 거는 사실은 취업처라고 하는 데가 훨씬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보다는 사실은 거기가 진입 문턱이 낮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처에 많이 가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 취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혼자만 하려고 들지 말고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취업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르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현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부총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 저 또한 저희 가천대가 이제 무한한 성장을 통해서 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스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우리 학교의 이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그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어떠한 미래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경쟁을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수도 없이 많은 진화를 하고 혁신을 했죠. 그게 삼성전자가 세계의 모든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애플과 삼성전자라고 하는 두 개 기업이 죽기 살기로 열심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기술이 혁신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도전과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우리가 혁신을 기할 때 여러분들의 장래가 더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가천대에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가천대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학교인지 또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더 경쟁력이 높아질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